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문으로 들었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문을 활짝 열게 된 아나운서 정예린입니다. 이 풍문으로 들었소에서는요, 어떤 변동성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시장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 그 기준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요. 시장들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기준 하루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시 마침내 예측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890선까지 장중에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증시의 상한선을 한껏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9만 원, SK하이닉스는 190만 원이라는 등 그 천장을 뚫어내면서 결국 전례 없는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강했던 이유는 대체 뭘까요? 간밤에 지난번에 그 뉴욕 증시에서 이 브로드컴이 아닌 이 마이크론이 폭등을 하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등하는 등 이런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커지다 보니까 중동의 긴장감도 한껏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수급의 힘의 변화입니다. 지난주 후반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강한 팔자세를 보였고 또 개인과 기관이 방어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단단한 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이탈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 이 주방, 이 안방 마님들이 다시 물량을 담아내면서 결국 코스피 지수는 4%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입김이 커지고 또 우리 증시의 입지는 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수익 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그 흔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한영석 대표님께서는 절대 이 주식 종목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종목보다 먼저 이 캔들의 위치, 거래량, 수급, 또 손절 기준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데요. 사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종목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을 몰라서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3가지의 무료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나요? 이 QR코드를 휴대폰의 카메라를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3가지의 무료의 선물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이 교육자료. 오늘 방송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캔들 교육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린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듣기만 하면 아쉽잖아요. 보고 듣고 다 해야죠. 그래서 그 교육 자료집과 더불어서 시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강좌 시청도 무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종목 그리고 실전 매매 기준까지 잡아드린다고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두산 피어스를 말씀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20% 넘어가는 그런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 기준들을 잡고 싶으시다면 이 라이브 방송, 교육 자료집, 또 교육 자료 관련된 강좌까지 다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하단 QR코드 잘 활용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물도 받았겠다.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외국인들의 입지가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개인과 기관, 이들이 왜 이렇게 다시 좀 강해진 건지, 이전과는 전례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좀 시장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반면에 저희 기관과 개인들, 투자자들의 어떤 물량들이 그거를 상당히 강하게 좀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었고 사실 오늘 이제 거의 동학개미 수준처럼 완전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그 수급이 저희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코스피 이 차트를 잠깐 놓고 보신다고 하더라도요. 전일 이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장 초반에 어마어마한 이 갭이 뜨면서 어마어마한 폭등 기준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더 강한 이후의 기준에서 사실 잠깐 이렇게 밀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7,800포인트 기준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지지를 또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강한 기준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코스피의 폭락의 이 기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어떤 등락의 폭을 한번 보십시오. 자, 등락의 폭 이후에 지금 현재 기준의 폭을 보시면은요. 상당히 그 이상을 지금 초과한 지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의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가고 있는 이 펀더멘털의 기준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근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5천 하방의 어떤 흐름을 방어하고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국내 탑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 모멘텀들이 사실 올해, 내년, 후년까지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의 실적 성장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 코스피 지수도 5천이었지만 6천, 7천, 8천, 뭐 심지어는 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 포인트까지. 자,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을 저희가 환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7,800포인트를 이제 갓 넘어선 수준입니다. 갓 넘어선 수준이에요. 아니, 저 아저씨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500에서 7,800 갔으면 저기 얼마나 간 건데. 그렇잖아요. 거의 100%, 130% 이상의 지금 시장 상승률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기준점이 여기서 끝나느냐? 이게 고점일까?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보셨을 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6만 원대, SK하이닉스 80만 원대까지 무너졌을 때, 자, 그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1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바구니에 담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도 비싸다고 담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그 이후로 지금 150%의 상승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에 그런 대형주에서 그런 폭등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장의 수급이 물론 받쳐주는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수급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이탈 범위 안에서도 이제는 기관과 개인들의 수급이 이 시장을 지탱해주는 그런 또 그 형성이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간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또 SK하이닉스 12%대 넘어가는 강한 또 폭등 랠리. 그런 기준에서 또 삼성전자도 또 강한 어떤 랠리가 계속 이제 연달아 수급이 몰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지수의 강한 실적 모멘텀들이 이제는 이게 AI 반도체의 어떤 채널,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제 시장으로 HBM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확실하게 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의 이제 재평가로 이제 연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좀 불안하시죠. 뭐가? 외국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최근 기준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또 이탈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놓고 보셔야 됩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이 자금이 완전히 이 시장을 버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장세인지 아니면은 리밸런싱의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이 이것이 차익 실현의 이탈 범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리밸런싱 기준으로 놓고 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확산될 수 있는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의 범위까지 우리가 또 지켜보면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또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리밸런싱과 본격적인 차익 실현이냐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완전히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매도 규모가 지금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선물 또는 선물 매수 또는 어떤 선물의 어떤 그 기준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합권을 중립을 유지를 한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고점이 유지가 되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둔화가 되면서 코스피의 7,800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외국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모든 자금의 리밸런싱 기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장중의 흐름이나 시황의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현물 매도 규모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현물만 파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까지 상당히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도 강해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점을 이탈하면서 코스피가 7,8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에는 이 차익 실현 기준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전략적인 기준에서 내일 장중의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기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앞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방향 잡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아저씨야 그거는 너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이렇게 또 이제 한탄하시고 또 이렇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희 수익날개 한영석 교육방에 오시면은 제가 장 초반에 이 시장에 대한 시황들 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하시고 또 어떤 종목군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십시오라는 코멘트를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바라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종목에 대한 매매, 그다음에 캔들에 대한 어떤 차트를 보는 이해의 눈, 그다음에 또 21시에 진행되는 야간 교육 방송을 통해서 내가 다음 내일이죠, 당장. 내일 나도 급등하는 종목을 좀 잡아서 조금 더 내 계좌의 수익을 좀 배불리게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얼른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QR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이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은 들어오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 시간 잘 활용해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시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장, 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기쁘면서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애청자분들께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계좌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하락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기준 없이 사고, 기준 없이 버티고, 또 기준 없이 손절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에서 그래서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매수, 손절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단 QR코드로 입장하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의 무료 선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무료 선물만으로도 이 흔들리는 장을 잘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캔들 교육 자료집입니다. 이 무료로 캔들 교육 자료집을 볼 수 있으니까 주말에도 아니면 뭐 새벽이라도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그 기준을 또 세워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선물은요, 그 캔들 교육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도 무료로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50분이라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더 정확한 종목, 실전 매매 기준, 더 다양한 질문들, 이야기들은 이 야간 매일 밤 9시 야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지막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3가지의 선물, 캔들 교육 자료집, 또 영상, 라이브 방송, 이 모든 걸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활용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꺼내주시고 휴대폰의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 나오니까요. 그 링크 참고하셔서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선착순 3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캔들에 대한 교육 시작해 봐야겠죠. 한영석 대표님, 네. 저희가 꾸준히 몸통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많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몸통 조금 알겠어요. 근데 이제 꼬리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꼬리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이제 차트를 열어보시고 우리가 MTS를 열어봐도 제일 먼저 화면에 떠오르는 게 차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의 모양을 보고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이 차트의 흐름은 어떤 식이냐면은 주가가 우상형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얘가 잘 가고 있네.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많이 떨어졌네. 이쯤에서 사볼까? 이렇게 느낌적으로 감으로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을 잡으신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한두 번의 성공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성공은 이 반복적인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좀 더 강화시키고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할 때 어떤 기준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좀 더 확실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내용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차트를 읽고 해석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차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캔들 패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캔들 패턴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캔들이 좀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캔들 패턴 이후의 흐름이 좀 더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여러 또 변수들이 물론 발생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이런 어떤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다음 또는 그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저희 정예린 아나운서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캔들이 1번 캔들과 2번 캔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1번 캔들과 2번 캔들을 놓고 보시면 이게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1번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몸통의 꼬리와 이 길이가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하락의 폭이 상당히 깊었다라는 거고 네. 2번 캔들 같은 경우는 몸통이 좀 짧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하락의 폭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다른 거는 꼬리의 길이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캔들 중에 과연 어떤 캔들이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인 제가 봤을 때 네. 1번이 우선 길이가 길잖아요. 네. 많이 하락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죠? 많이 그쵸? 하락을 많이 하락을 했었으니까 했었죠. 원래 한번 가본 길이 쉽다고 그래서 더 그 네네.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락의 힘이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네, 같다. 그쵸. 다시. 예,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캔들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놓고 보실 부분. 자, 1번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의 범위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얘는 여기가 시작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 부분이 이제 저가입니다. 장중 저가. 가장 최저점의 가격. 자, 그다음에 요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종가입니다. 종가. 오늘 장중에 마감이 된 그 가격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시작가고요. 여기가 저가고요. 여기가 종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시작가에서부터 주가가 쭉 밑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얘가 다시 이렇게 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이만큼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2번 캔들도 주가가 이만큼 하락을 했지만은 여기서 요만큼을 되돌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락의 범위는 물론 이 2번 캔들이 훨씬 더 짧습니다. 하락의 범위는. 하지만 1번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범위가 깊었지만 뭐가 또 깊습니까? 이 되돌리는 힘, 이 꼬리가 달렸다라는 이 되돌림의 힘도 상당히 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주가가 반등을 하거나 바닥에서 어떤 추세의 흐름이 변할 때는요. 힘의 왜곡이 나와야 됩니다. 방향의 왜곡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하방의 압력의 힘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게 되돌리는 상방의 힘으로 점점 이 바뀌는 이 변곡점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캔들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만 있다면 그 캔들 패턴을 몰라도 그 바닥 저점에서 나타나는 캔들의 모양, 색깔, 몸통의 길이, 그다음 위치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전체 흐름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오늘 이 방송 내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말미에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실전 투자처럼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캔들의 기준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방송의 내용만 잘 들으셔도 마지막에 그래 저런 기준에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할 거야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주가의 흐름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이 방송에는 너무나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21시 라이브 방송까지 들어오시면 좀 더 다양한 종목을 아주 리얼 진짜 뭐 방송 이 들으시는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후기로 말씀드리면 막 도파민이 터진다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런 어떤 정말 짜릿한 그런 어떤 교육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는 살짝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좀 해드릴게요. 자, 이런 캔들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아래 꼬리가 긴 이런 캔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이 망치형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망치 모양처럼 생겨서 이제 해머 모양처럼 이런 망치 모양처럼 생겨서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망치형 캔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자, 음봉인 파란 이 망치형 캔들이 있고요. 또 양봉인 빨간 망치형 캔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기준점은 뭐냐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되돌렸는데 얘는 여기서 이만큼을 더 되돌린 거죠. 시가를 넘어서는 시가를 초과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승이 나온 거고요. 자, 음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요만큼을 되돌린 거예요. 다만 이 되돌린 길이가 내려온 길이보다 훨씬 더 많이 되돌렸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몸통의 길이가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절반 이상을 이렇게 되돌리는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얘를 망치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망치형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요. 주가의 방향성은 우리가 상당히 지금까지 하방의 방향이 이렇게 바닥에서는 상방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얘가 꼭지점에서 나타났을 때는 또 주가가 하락하는 어떤 시그널로서 우리가 또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캔들이지만은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상승 반전의 흐름의 패턴이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또 고점에서는 하락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상당히 좋으실 텐데 한번 보시면 자, 얘네들이 다 전체 몸통 이 길이에서 2분의 1 이상을 되돌리는 이런 흐름의 기준의 망치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얘가 1번, 2번, 3번 이런 망치형 캔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번의 캔들이 가장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자, 어떤 분들은 기준점이 다 다르시겠습니다. 물론 몸통이 이만큼 빨간 양봉이 있는 게 훨씬 더 강한 거 아니야?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망치형 캔들에서는요. 몸통의 길이보다는요. 꼬리의 길이를 우선으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되돌리는 힘이 더 컸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신뢰도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래 꼬리가 가장 긴 것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겠죠. 딱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시작가, 전일 종가가 여기였는데 이만큼의 높은 그냥 갭상승 이후에 출발을 해요. 강하게 점프를 해서. 막 정말 시작가가 전일 대비 막 15%, 20%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종목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얘가 음봉으로 이만큼 내려오더니 결국에는 여기서 다시 이걸 다 되돌려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되돌리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해석할 때는요. 되돌리는 힘입니다. 되돌리는 힘. 그리고 이 되돌림의 힘을 우리가 캔들의 몸통의 길이와 위치, 그 다음에 이 꼬리의 길이와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캔들은 다양하게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캔들이 가장 좋아 보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캔들이 이 캔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패턴이 딱 뜨면은 저는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오히려 이 앞에 있는 이런 망치형 캔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캔들,
이런 캔들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그만큼 힘의 크기가 셌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시장에서 과연 이 캔들의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놓고 보시면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자, 26년 5월 1월 달에 있었던 일봉 차트의 기준인데 보시면요. 자, 주가가 이렇게 음봉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는데 이 바닥 저점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딱 뜹니다. 자, 망치형 캔들이 뜨면은 무조건 주가는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하방의 압력이 여기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하방의 압력의 골이 계속 이렇게 깊어 왔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닥에서 천천히 돌리겠죠. 천천히.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바닥 저점의 기준을 여기서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되돌아왔었던 것을 양봉으로 되돌리면서 하방의 압력을 끊어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망치형 캔들은.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탄력을 받지만 다시 조정을 받고 계속 주가가 올라갔다 눌렸다 이 횡보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기준점, 이 바닥의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점이 더 이상 무너지는 그런 구간이 안 보이죠. 종가 기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캔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또 이후에 또 이런 캔들이 또 나와요. 주가가 밀렸지만은 다시 되돌리면서 이런 망치형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닥 저점이구나. 이제 바닥에 대한 기준은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이 캔들 모양을 보면서, 이 힘의 크기를 보면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바닥에 대한 저점을 인식을 했으니까 이제 상승하는 타이밍만 보면 되는 거죠. 상승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캔들을 그냥 보시는 분들하고 이 캔들을 해석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캔들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매수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이 지루한 이 횡보를 견디시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는 이런 구간을 벗어나서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특히 이런 구간에서 저희는 상당히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이미 양봉이 나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망치형이긴 하지만은 놓여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얘는 바닥에 놓여 있지만은 얘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은요. 이 앞에 있는 전 고점을 이탈하는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 캔들이 놓여집니다. 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는요. 그 캔들의 위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물려있던 이 모든 매물대, 물려 있었던 그 수급들을 다 삼켜주고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승의 범위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또 보시면은요. 저희가 삼성증권 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얘도 강한 상승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방을 합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망치형 캔들이 딱 나와요. 근데 얘는 거의 T자 모양이죠. 몸통이 거의 없어요. T자 모양 거의 몸통이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되돌리는 이 꼬리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냥 계속 슈팅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얘는 뭐 바닥에서 뭐 횡보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되돌려버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슈팅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간에서 보면은 흔들릴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살짝 뭔가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겠지만은 이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아주 얕은 조정 이후에 또 강한 상승까지 잡아낼 수 있는 이 시그널이 바로 이런 캔들의 흐름에서 또 꼬리에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현대로템 일봉 차트도 보시면은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요. 자,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시가가 여기인데 얘가 이만큼 하락을 합니다. 이 바닥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만큼을 또 되돌려요. 이 되돌리면서 바닥의 저점을 여기서 딱 끊어줍니다. 여기서 끊어준 이후에 주가의 방향 쭉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닥을 더 이탈을 합니까? 종가 기준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망치형 캔들은 이 하방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더 이상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 이보다 더 깊은 바닥은 없다. 자, 물론 여기는 있었지만은 내가 이만큼 되돌리면서 그 추세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오면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는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횡보의 과정 속에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조정의 기간이 있는데 이 조정의 기간 속에서도 어때요? 주가가 내려올 만하면 되돌리고 내려올 만하면 되돌리고 내려올 만하면 되돌립니다. 계속 되돌리는 흐름이 3연속 연속 나와요. 자, 이런 흐름 뒤에 이 되돌림의 흐름을 읽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되돌리는 구간에서 충분히 여기서는 따라붙을 수도 있고요. 이 방송을 계속 보셨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수급이 만들어진 이후에 갭상승, 이 갭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한 힘을 자랑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의 범위까지 갖고 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익의 범위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의 흐름들, 이런 꼬리, 몸통 모양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잡아나가실 수 있는데 자, 요 캔들의 범위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죠. 보시면 두 개의 양봉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양봉이 있는데 하나는 몸통이 짧아요. 하나는 몸통이 큽니다. 얘는 꼬리가 길어요. 얘는 꼬리가 짧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을 또 대신해서 저희 또 정예린 아나운서한테 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 자, 어떤 캔들이 두 개의 캔들 중에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 캔들이 더 힘이 세 보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2번을 고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망치형 설명해 주셨을 때 네, 몸통이 작은 게 더 좋아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1번? 그래서 1번. 네, 한번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자, 몸통이 죄송합니다. 자, 몸통이 작은 게 좋기는 하지만 얘는 지금 꼬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윗꼬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요, 주가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하락의 힘이, 하방의 힘이, 압력이 이 캔들 안에는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지만 꼬리가 짧아요. 돼지꼬리처럼 요만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방의 힘이 그만큼 세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하방의 힘이 어느 부분이 더 강했냐? 이 녀석이 더 강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주가의 범위, 방향성도 우리가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이버의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놓고 보시면은요, 얘가 주가가 쭉 이동을 하는데 계속 슈팅이 나오는데 밀려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또 강하게 올라가는데 또 밀립니다. 자, 하방의 압력이 이렇게 계속 눌러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면 좋으실까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음봉의 시작가를 보시면 됩니다. 음봉의 시작가에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다시 상승을 했지만 밀리면서 이제 음봉의 기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봉의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앞에서 하방의 압력이 계속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음봉의 기준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그널적인 부분에서 야, 이 하방의 압력이 세지고 있으니까는 내가 비중을 빨리 줄여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수익을 갖고 오고 있었으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캔들의 모양과 위치와 거기에 달려있는 꼬리를 뭐 하실 수 있다면, 해석만 하실 수 있다면, 아, 저 꼬리는, 저 캔들은 저런 모양이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실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런 엄청난 하방의 이 소나기를 피하실 수 있는 아주 시그널이 됐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어떤 시그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소나기가 오기 전에 검은 먹구름이 막 끼어 있다라는 거를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양봉이지만. 그렇죠? 이 캔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이 시그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 이제 시장에 눈이 떠지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시간에서 제가 이거 몇 개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방송 시간이 채 30분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배우시려면은 사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1시간에서 많게는 진짜 2시간 가까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받아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캔들의 해석 교육.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눈이 떠지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빨리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눈을 좀 띄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SK스퀘어의 일봉 차트도 여기도 보시면은 어떠냐면은요. 자, 우리는 양봉의 흐름에서의 윗꼬리를 봤는데 얘는 음봉의 기준에서의 윗꼬리가 또 나왔어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양봉도 윗꼬리가 길면은 하방의 압력이 커지는데 얘는 여기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얘가 이만큼 빠져버린 거예요. 얘 그냥 싹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 지나가듯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작가를. 그러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얘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하방의 압력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소나기는 피하실 수 있는 거고, 다시 되돌렸어. 야, 힘의 크기가 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다시 미끄러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반짝이었구나. 자, 그러면서 또 다른 하방의 이 흐름들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죠. 더 이상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시간이상 여러분들하고는 좀 이 이야기는 21시에 좀 더 저희가 깊이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교육 방송에 참여하시면 QR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뭐가 있습니까? 생방송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던 이 자료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일장 급등주 전략 라이브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고, 동영상 강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이 교육 방안에 올려놨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에서도 어저께 밤에 야간에 참여하신 분들 제가 마지막 선물을 하나 드렸죠. 자, 내일 이 전체 캔들의 해석의 범위로 놓고 봤을 때 오늘까지 두산 피어셀의 흐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장중 23%까지 급등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간 교육방송 또 같이 저희 QR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한번 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두산 피어셀을 활용한 매매 기법,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제가 잡아낼 수 있었는지 해석의 기준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꼬리가 주는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꼬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제가 사면 빠지고 제가 팔면 오를까요? 이게 운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종목보다 중요한 매수 그리고 손절 기준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차트에서 돈이 들어오는 흔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오늘 3가지의 무료 선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의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오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선물은요. 캔들 교육 자료집, 아까 꼬리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몸통과 더불어 많은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이 캔들 교육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이 50분이 너무나도 시간이 적다 보니까 매일 밤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피어셀 같은 그런 종목, 그리고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이 라이브 방송에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잘 활용해 보신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천히 차분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캔들의 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한영석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아까 꼬리에 대해서 네. 알아봤었는데 이 꼬리가 길이 말고도 위에 달렸는지 아니면 뭐 아래에 달렸는지 그런 거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판별하셔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물리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고점에서 물리시는 이유. 아주 제대로 잘 물리시는 이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방송에서도 알려드릴 거고 야간 교육 방송에서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이 해서 내가 사면은 올라가고 내가 팔면 떨어지는 그 기준점을 보는 흐름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오늘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한테는 질문을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양봉이고요. 그다음에 얘도 음봉입니다. 자, 양봉이고 음봉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빨간색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육 받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얘가 어떻게 해요?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얘는 이렇게 밀리는 하방의 힘이 더 컸던 거고요. 얘는 주가가 이만큼 밀렸지만은 이만큼 되돌리는 힘이 컸기 때문에 사실 색깔은 음봉이지만은 힘의 크기는 이 녀석이 훨씬 더 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또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고점에서 얘가 딱 떴을 때의 느낌하고요. 주가가 이렇게 하방을 하다가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에서 떴을 때 또 기준이 달라요. 예, 저걸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쟤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제 눈여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 이제 초까지의 흐름인데 자, 여기도 보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앞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방의 압력에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망치형 이렇게 나오죠. 하락의 범위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되돌립니다. 되돌려요. 주가를. 자, 그런데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이제는 바닥의 기준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안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강하게 슈팅이 나와요. 그런데 쭉 밀려요. 아직까지는 네가 올라갈 타이밍은 아니구나. 아직 설이 걷구나. 아직 바닥이 완전하게 안 다져졌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대신에 바닥의 기준점은 여기까지구나라는 거를 좀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주가가 가다가 살짝 어떤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망치형이 나오고 여기서 또 뻗어나가지만은 또 누르는 힘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계속 여기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양봉의 캔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양봉의 캔들의 종가를 쭉 이렇게 놓고 가시면 어때요? 이 앞에 부딪히는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앞에 모든 흐름을 강하게 뚫어낸 정고점을 돌파한 기준의 캔들. 자, 그런 힘이 확인이 된 다음부터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강하게 뻗어 올라갔는데 얘가 밀려요. 그 전에도 강하게 뻗어 올라갔는데 밀려. 야, 고점에서 이제 힘이 이제 막 떨어져요. 기력이 떨어져요. 막 이렇게 얘가. 그리고 나서부터 음봉이 딱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르르르르. 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은 얼마나 내 계좌를 방어하는데 좋은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현대 오토에버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강한 급등 이후에 꼬리를 달고 쫙 밀려요. 힘이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맨 처음에는 양봉으로 떠나갔지만은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요. 쭉 힘이 빠지면서 완전히 또 주가가 사경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피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끝물이구나 이제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패턴들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얘네들이 위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자, 그러면 어저께 제가 이제 투산 피오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야간 교육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제가 어떻게 이 캔들을 해석을 했길래 오늘 장중에 급등할 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 있었는지 그 기준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기준만. 자, 일단 간단하게 요
캔들의 흐름을 딱 놓고 보시면은요. 주가가 얘가 그래도 OMA를 타고 쭉 잘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기준에서 보면 얘가 강하게 뻗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얘가 주가가 밀려요. 야, 얘가 힘이 다 빠졌나? 이제 더 이상 얘는 이제 못 가는 녀석인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뭐가 나와요? 얘가 강한 갭상승을 하는 거예요. 긴 공백을 만들면서. 갭상승을 하고 나서 얘가 아주 그냥 쭉 뻗어 올라나갑니다. 쭉 뻗어 올라가요. 그러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예, 여기서 편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캔들을 보니까 시작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올라갔어요. 와, 그런데 어때요? 결국 장 마감해 보니까는 얘가 힘이 쪼로록 이렇게 빠졌어요. 아이고, 너도 이제 갈 만큼 다 가셨구나. 이제 버리려고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흐름이 딱 어때요? 음봉으로 딱 이제 출발을 하면서 쭉 밀려요. 자, 역시 나의 판단은 맞았어. 이 꼬리가 이렇게 밀어지면서 너는 힘이 다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음봉으로 밀려서 그래 내 판단이 맞았어 생각했는데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리면서.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으라차차차차차 막 이렇게 일어나는 예, 그런 에너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는 거야? 아, 그렇면은 여기서 뭔가 양봉이 하나만 이렇게 딱 떠주면은 뭔가 이 매수세의 흐름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얘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한번 따라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와, 어마어마한 캔들이 빵 터지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이 캔들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금 거의 한 15% 거의 20% 가까운 상승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 터졌으면 이제 마음속에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이만큼 올라갔으니까는 다음에는 조정이 좀 있겠지. 물론 조정이 있죠. 조정이 있지만은 조정의 흐름도 이 꼬리 자체도 그렇게 예, 아주 짧은 꼬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몸통 길이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 상승률 대비 이 조정의 폭이 너무 짧아. 아이고 귀여워. 여기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보니 그 다음에 강한 폭동. 오늘 이 자리가요 23%예요. 23% 상승이에요. 23% 상승.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해석의 범위만 놓고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매매의 기준 잡고 계좌 수익률 높이실 수 있겠죠? 아직 부족해요? 그러면 얼른 들어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들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3종 무료 선물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슬슬 방송도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이 시간 풍문을 통해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